자, 이어서 주관식 서술형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뭐 거의 보너스에 가깝죠. 계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답은 없는데 커다란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우선 문제를 보면 주어진 2차식을 양변을 x로 나누고 시작해야 돼. 그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요 식을 양변을 x로 나누게 되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이 2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곱셈 변형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딸린 문제가 세 문제네요. 이 세 문제들을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곱셈 변형 공식을 쓰려다 보니까 지금 x하고 x분의 1의 합이 아니라 차를 지금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합을 위해서 곱셈 변형 공식을 먼저 한번 쓰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죠. 요거를 x분의 1의 제곱은 4, 이 상태에서, 그쵸?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이 제곱이 8이니까 이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인데 문제에서 x가 0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항상 조건이 붙어 있는 것들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쓸데없는 조건은 없으니까 이 조건이 왜 나왔을까 하고 이제 고민하는 것은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어쨌거나 x 플러스 x분의 1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중에서 양의 값만 선택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x가 양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로 준 거네요. 자, 그래서 2루트 2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옆에다가 챙겨놓고 나서 그 다음에 값을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x 더하기 x분의 1이 2루트 2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편안하게 곱셈 변형 공식을 쓰면 x 더하기 x분의 1의 3승 마이너스 3배에, 자, 서로 곱한 것은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1이 돼버리고요.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끝나니까 대입만 하면 되겠죠. 2루트 2의 3승이고 계산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계산 실수가 가장 치명적인 거 아시죠? 어, 요런 계산이 가능합니다. 나는 틀렸는데 나의 라이벌이 맞췄다. 그러면 이게 5점짜리였을 경우에 10점 차이가 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시간을 잡아먹고 틀렸다. 라는 사실 때문에 꼭 맞는 그 계산은 아니겠습니다만 15점 차이 난다. 이렇게 계산하십니다. 끔찍하죠. 계산 실수는 제일 나쁜 거예요. 왜냐? 시간을 잡아먹고 또 틀렸기 때문이죠. 신중하게 계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요즘에 그 학생들 보면 계산력이 현저하게 좋지 않아서 우선 다 해놓고 틀리는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치명적입니다. 조심합시다. 자, 2루트의 3승은 2루트의 제곱을 먼저 하면 되겠죠. 8에다가 2루트를 곱하는 거니까 16루트입니다. 마이너스 6루트이니까요. 첫 번째 답은 16루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3승짜리가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거 곱셈 변형식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치, 얘는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x-x분의 1의 3승, 여기가 플러스죠? 플러스 3배의 x 플러스 x분의,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얘는 뭐 가볍게 알고 있는 값을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차가 2니까요. 8 더하기 6 해서 14라는 답을 또 얻을 수 있겠고. 자, 마지막에 5승과 5승. 자, 요게 이제 문제인데요. 여기다 옮겨와서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죠. 세 번째 문제는 x의 5승에다가 x의 5승분의 1, 이 값을 계산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거 다들 경험한 바 있죠? 제곱의 합과 그다음에 3승의 합을 곱한 다음에 전개했을 경우에 더 나온 걸 빼주는 거, 암기 안 해도 좋은 거요. 이 요령은 알고 계신다면 굳이 그 공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x의 3승, 여기 x의 3승분의 1, 이걸 곱하면, 자, 전개했을 때 다시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더 되는 게 있죠. 그걸 빼주면 되는데 그 빼주는 게 바로 뭐예요? x 더하기 x분의 1이죠. 무슨 말이냐면 요거하고 이렇게 곱하면 x분의 1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x가 나오죠. 그거는 없었으니까 빼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을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작업을 하는 거는 학교 시험 문제에 5승 말고 7승까지 나오는 거가 존재합니다. 7승도. 그럼 얘는 3승하고 4승으로 바꿔서 여기 3승, 4승, 4승, 4승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를 해도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용서가 되는 문제. 부승 막 이렇게 가는 문제는 좀 아니고요. 이거는 너무 오버하고. 자, 지금은 이제 이거 계산 별도로 해서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걸 이제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결과만 적어본다면 답은 58 루트 2가 나옵니다. 아마도 계산 실수해서 이 답 안 나온 친구들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본인은 맞았는지요? 자, 쑥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친구 있다면 큰일 날 친구들입니다. 계산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죠. 반성하시고요. 17번으로 갈까요? 17번 갑니다. 자, 문제 읽어봅니다. 뭔가 또 나눗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나머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2차식이라고 했어요. 네,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1x라고 또 x-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2x라고 하면 Q1과 Q2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5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정답을 쓰세요. 묻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감이 안 오는 친구들 우선 표현하자고 그랬죠. 나머지 정리 관련된 건 표현이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길이 살짝 보여요. 그 표현부터 해보면 우선 첫 번째 최우창 계수가 1인 2차식이라는 말도 꼭 필요한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fx라고 하는 것은 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1x라고 했으니까 q1x 좋고 이제 나머지가 있을 텐데 나머지에 관련된 정보가 없으니까 우선 R1으로 처리하겠습니다. R1 이렇게 처리하고요. 연이어서 또 한 번 fx라고 하는 이 식을 두 번째 조건이죠. x-2로 나눴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또 여기에 관련된 표현을 해보면 x-2에다가 q2x 그다음에 요 나머지도 R2라고 표현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가를 봤더니 가라고 하는 조건을 봐보세요. 가는 Q2는 그랬잖아요. 그 Q2라고 하는 모습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1을 대입하고 있다고. 그러면 앞뒤 안 가리고 1을 무조건 대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Q2를 얻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걔가 F2랑 같다는 건데 F2는 또 여기다가 2를 넣으면은 F2를 넣으면은 여기 싹 사라지고 R2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어? 자,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적용을 해볼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방금 이야기한 거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x에다가 1 무조건 대입해야 됩니다. x에다 1 대입하면 됩니다. 이제 이거 서술, 풀이 과정과 정답을, 풀이 과정을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죠. 이걸 1번이라고 하고요. 이걸 2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술을 해야 되니까요. 서술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적고 나서 예쁘게 서술을 해보죠. 자, 우선 가조건을 가조건에서 Q21이 보이니까 2에서 자, 지금 수정 정답 적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x에다가 1을 이렇게 대입할 거예요. 1을 대입하면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이제 여기다가 1 대입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1 실제로 대입해 보는 건데 F1이 나왔죠. F1은 여기 보세요. 이 x-1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 1 넣으면 F1은 여기 싸그리 0 되고 R1만 남습니다. 그래서 F1은 R1이에요. 그래서 1을 대입하니까 선생님 여기 바로 적을게요. F1 근데 이건 R1과 똑같고요. 1 대입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 2, 2,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플러스 R2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지금 Q21이 들어가 있는 식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한번 대입했거든요. 어렵습니다. 꼼꼼히 봤더니 일단 우변은 또 F2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F2는 보니까 이 2번에다가 1하고 또 X에다가 2를 또 대입하면은 2를 또 대입하면 F2는 얘가 0 되고 R2만 남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R2예요. F2가 R2예요. F2가 R2인데 F2는 또 뭐랑 같다고요? 그래서 다해서 Q2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뭐 이렇게 정신없어 보입니다만 차분하게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뭐가 막 동일한 것들이 보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Q2원이 R2하고 똑같다는 거가 요걸 여기다가 딱 대입을 한 순간 얘가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므로 결론은 R1이 0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확인됩니까? 자, 이게 R1이 0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R1이 0이면 얘가 없어지는 거니까 fx는 x-1이라는 것을 인수로 갖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더군다나 fx는 처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q1x도 1차식이겠죠? 당연히 x로 시작. 그래서 우리는 fx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계속해서 선수를 해보면 자 여기서부터 후반전이니까 색깔을 바꿔서요. fx는 x-1 그다음에 이 자리가 q1x일 텐데 이걸 x 플러스 뭐 k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q1x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x 플러스 k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누가 이야기할 차례입니까? 나가 이야기할 차례. 나가 이제 이야기를 할 차례. 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만 구하냐? 그렇지. 여기까지 났으니까 k 값만 구하면 마지막에 묻고 있는 f5 값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그죠? 좋아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마무리 계산할 수 있을까를 슬쩍 고민을 좀 해볼까요? 자, Q1에다가 1 대입한 거는 Q1에다 1 대입한 건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Q1에다가 1 대입한 거. 그렇다면 여기 있네요. Q1 X가 X 플러스 K니까요. Q1 1이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K고요. 그죠? 그 다음에 Q1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걸 보면 여기에다가 자, 이 식으로 볼까요? 투투원은 어찌됐든 여기다가 1을 넣어야 돼. 투투원, 투투원, 여기 있네요. 투투원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투투원은, 투투원, 투원, 투투원. 투투원은, 누구랑 똑같냐? 알투랑 똑같죠. 투투원은 알투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투투원. 그러면 옆에다가 2를 살짝 넣어보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F2는 R2잖아요? 그렇죠? F2는 R. F2가 R2면은 FE가 R표면은 R표는 또 뭐랑 똑같고 Q2원하고 똑같고 그죠? Q2원하고 똑같고 그러면 FX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2를 넣어보면 2 플러스 K다 라고 하는 걸 바로 알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거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풀이가 쭉 일관되게 어떻게 돼 하면 나오겠다라고 하는 앞이 약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약간 좌충우돌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자, 우리는 어쨌거나 나를 활용하기 위해서 Q1은 자, 다시 한번요. 우리의 목표는 K 값을 알아내는 겁니다. 근데 나를 활용해야 합니다. 근데 Q1에다가 1 대입한 것은 Q1X가 X 플러스 K라는 걸 아니까 2 플러스 K라는 걸 금방 알아요. 근데 Q2는 우리가 R2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죠? 이것은 F2랑 똑같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지? 그래서 R2가 Q2원이거든요. 그러면 R2가 뭐냐? Q1이다. 라는 식을 활용해서 Q2원을 찾아내야 되는데 R2하고 똑같다. 그런데 R2가 또 뭐냐? F2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근데 조금만 고민하면 그죠. 자, 근데 fx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거리가 2 플러스 k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게 나에 의해서 따라서 나에서 이 두 개를 합한 게 1 플러스 k하고 2 플러스 k 합한 3 플러스 2k가 6이라고 했으니까요. 드디어 k가 얼마인지 2분의 3임을 알아낸 것이죠. 자, 우여곡절 끝에 도달했습니다. 자, 위쪽의 공간을 조금 활용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여기서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fx를 완성했거든요. 그러면 fx는 여기 있죠? 여기 fx가 여기 있으니까 x-1에다가 x 플러스 1분의 3 요게 이제 fx. 자, 이제 우리는 5만 대입하면 답을 얻을 수 있겠네요. 5를 대입했더니 4 곱하기 5 플러스 2분의 3이니까요. 26이라는 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이 26이고요. 이 정도 소수라면 뭐 몇 점인가요? 네, 6점일걸요, 아마? 6점짜리.
아, 여기 점수가 없을까? 어떤 거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방금 풀어본 문제도요, 또 유사한 문제가 모의고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학교에서 이거 출제해서 이걸 100점모의고사 출제한 게 아니고, 이 학교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뱉은 겁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유독 심한 학교죠, 이거. 18번 봅니다. 자, 18번은, 이거는 뭘까요? 실수 엑소에 대해서 음수의 제곱근에 관한 개념이 필요하죠? 이걸 만족하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자, 모두 다 뭐, 0이야. 이 과정을 적어야 되니까 예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x도 0 이하고 y도 0 이하. 그 다음에 또 z의 제곱이 마이너스 16은 0보다 작잖아요. 이므로 z는 뭐다?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될 말이? 네, 순호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으니까 순호수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z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x의 제곱 플러스 3x, i가 있는 것과 i가 없는 걸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y 마이너스 1 i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괜찮죠?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얘가 순호수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0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이 0이 돼야 되는데 이걸 0으로 만드는 x 값은 두 개가 나오지만 그중에 음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합산해서 인수분해하면 2하고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5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비포즈, 왜냐하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남은 게 따라서 z는 y 마이너스 1 i만 이렇게 남아요. 자, 그런데 z제곱이 마이너스 16이니까요. 이때 z의 제곱은 y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i 제곱 마이너스 1. 자, 여기까지 도달했나요? 이 값이 마이너스 16이라는 거. 자, 그럼 y는 얼마일까요? 자, y 마이너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4거든요. 근데 y 또한 음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cos 음수니까요. 뒤에서. 자, 그래서 xy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정답을 다 썼는데요. 그렇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고 y는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면 되겠네요. 좋은 문제였고요. 계속해서 19번으로 갑니다. 자, 요거는 아주 유명한 평범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진행을 해봅니다. 자, 우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임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가라고 하는 조건을 보면 가에서 F 알파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고 또한 F 베타도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잖아요. 이므로 결론은 뭘까요? 네, 알파하고 뭐는 베타는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두 근이다라는 이 결론을 딱 내려야죠. 이건 많이 해봤죠? 시험 문제 출제 무지하게 많이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 학교에서도 냈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알파하고 베타를 두고 돌아가는 2차 방정식은 이미 알고 있죠. 그 쟤랑 동치라는 거죠. 근데 다만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몰라요. 그래서 조건 나가 등장하긴 한데요.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죠. 그 다음 과정에 써야 될 게 fx 더하기 x 플러스 1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실수배랑 똑같다라는 결론을 딱 내리셔야 됩니다. 이게 좀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이고 자, 나의 조건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에서 A 값을 계산하면 이 대입해가지고서 계산하면 x가 2일 때, 자,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좌변은 1이 되나요? FE가 마이너스니까요. 우변은 7A입니다. 자, 약간 의심스럽지만 7분의 1이라고 하는 근수가 등장했습니다. 나의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계속 밀고 가야 되겠죠? 자, 7분의 1입니다. 그랬더니 fx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몹시 불편합니다만 7분의 1을 대입하면 7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7분의 x인데 플러스 7분의 1 x인데 x가 2항 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분의 6x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분의 6이라고 하는 상수가 나옵니다. 자, fx를 구해냈습니다. 이제 fx 이퀄 0에 대해서 두 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따라서 fx는 0에 부분의 합은 근과 계절 관계를 쓰면 되겠죠?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6이라고 하는 답을 여기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술하면 되겠죠? 이해가셨을까요?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6이 나오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는 또 등장했습니다. 이차 함수 최대 실수 문제. 아무튼 이번 시험에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출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축 또는 범위가 움직이는 문제를 하나 봤죠. 얘도 마찬가지로 축은 결정되어 있는데요. 범위가 움직이는 그러한 문제의 최소값이 8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곱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세요. 자, 서술형 단골 손님입니다. 나는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친구들 큰일 난 거예요. 자, 지금 뭐 시간 늦지 않았으니까 이걸 하면 되죠. 자, 그래프를 먼저 하나 때리고 갑니다. 축이 얼마일까요? 축이 마이너스 2분의 b니까요. 2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x는 a 이하가 a가 여기 있느냐 아니면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최소값이 나눠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걸 하나씩 나눠서 서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가 이제 a일 때와 두 번째 여기가 a일 때로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서술을 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 즉 a가 2보다 작거나 같아요. 등호는 지금 넣으면 다음번에 빼면 되고 지금 만약에 등호를 안 넣었다 그러면 다음번에 넣으면 됩니다. 지금 빼볼까요? 자, a가 2보다 작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a가 2보다 작다는 말은 우리가 x의 범위를 a 이하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프가 여기만 선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값 8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a에서 8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리고 여기만 선택하니까. 이 정도는 이해하고 계시나요? 그죠? 자, a 넣어서 8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 이 상태에서 풀이는 최소값 8이라고 하는 것은 F 뭐죠? A니까 A를 대입하면 이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2A란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정리를 좀 해서 풀어보면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8은 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제곱. 여기 금방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 그래서 A 값 두 개 나오는데 이보다 작은 것만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1만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하나만 소수라면 이 문제 풀이는 끝날 것 같은데요. A가 이제 2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이거거든. 그런데 범위가 X는 A 이하단 말이에요. 그 A 이하니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 좌측에 이 부분을 선택하니까 누가 봐도 꼭지점에서 최소값 8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풀이가 8이라고 하는 최소값은 F보다 꼭지점 이다. 이 대입하니까 얼마예요? 8 마이너스 16 플러스 2a거든요. 그래서 a는 얼마가 나오냐면 a 값이 8이 나오네요. 그죠? 좋았어. 이제 끝났네요. a 값의 보든 a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때 곱을 구하면 곱은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하는 것을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어려운 한없이 어려운데 공부 좀만 해두면 네 괜찮아요. 근데 이거 안 할 수 없어요. 시험 문제를 뭐 모든 학교에서 일제히 경쟁적으로 출제를 하니까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21번. 자, 두 자리 자연수에서 각 자리의 제곱의 합은 97이고 1의 자리의 숫자와 10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45만큼 클거예요. 처음 수를 구하는 필요가 좀 더 감소돼요. 자, 이거는 뭐 문제집마다 되게 많이 있는 문제였는데요. 자,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을 때 문제 풀 때 두 자리 자연수를 십진법의 전개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거창하게 가지 않아서 a 곱하기 10 플러스 b 이렇게 생각하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죠. 두 자리 자연수를 10 곱하기 a 곱하기 10 플러스 b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57이다라고 하면은 5 곱하기 10 더하기 7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각 자리 제곱의 합은 97이니까요.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97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볼까요?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그러니까 바꾸면은 뭐예요? 2 곱하기 10 더하기 A, 이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45만큼 크다. 그러니까 처음 수는 뭐야? A 곱하기 10 플러스 B가 처음 수고. 왼쪽이 45만큼 크다고 그랬으니까 작은 거에다 45를 더했을 때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이제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왜 축제가 됐어? 문자를 주고 식을 쓰다 보니까 2차 연립방정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걸 풀어달라고. 이런 이야기.
자, 1, 2에서 이거 2차 연립방정식 푸는 과정을 서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지 여백에다가 충분히 풀어서 1, 2에서 A 값과 B 값을 구하면 이제 B를 소거하는 거잖아요. B 소거해서 2차식을 곱하기 쓰면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36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A가 마이너스 9하고 4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4만 선택하는 거고 따라서 A는 4고요. A는 4를 대입하면 B는 9입니다. 그래서 처음 수는 49다라고 하는 걸 서술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짐작컨대 이게 제곱수 더하기 제곱에서 97이 나오는 거죠. 97을 제곱수의 합으로 바꿔서 풀어도 답은 나오겠지만 서술형이라서 서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심하게 어렵지는 않아요. 대신 좀 그래도 좀 어려운 편에 속겠지. 수고하셨고요. 중요한 건 틀렸던 문제. 맞았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맞은 문제는 틀린 문제로 간주하시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바이바이.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우와, 깜짝이야.